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저녁 8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19일, 어제 8월 18일 날에 2021년 8월 18일 날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남한산성에서 낮 12시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이제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실 때에 이제 그 식장에 들어오실 때에 이제 백마를 타고 오셨어요. 백마를 타고 퍼포먼스를 그러죠. 이제 그 옆에 백마를 타고 이제 오시는데 바로 그 옆에서 백마 옆에서 이제 이제 그죠, 포졸이라 그러나 그분이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 기장 위원장님, 박상근 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분이 작년 2020년 4.15 총선 때 기장에서 국가혁명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이었죠. 국가혁명배당금당 기장 에서 이제 출마하셨던 분이에요. 참 어제 포졸 옷을 입고 수염을 그렸다 하니까 야, 적격이 돼요. 그분 이제 막걸리도 좀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딱 그 배역에 맞대요. 그리고 이제 또 총재님께서 행주 치마를 입고 하시고 하기 전에 이제 일본 적장을 이제 칼로 베는 그런 모습도 있고 사진이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 칼을 지켜든 그 모습이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부조리한 그런 모든 것을 말이에요. 모든 것을 칼로 한번 싹 이렇게 베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그것도 하나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총재님께서 이제 출마하시는 그 내용이죠. 그것은 다 외워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글자 하나 한 음절도 버릴 게 없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 다 암기를 하든지 암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또 시간 나면은 총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낮에 일을 하고 또 딴 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제 대충 보고 한번 보고 또 듣고 이랬는데 다시 좀 진짜 두 번, 세 번 음미를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정말 값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어제 8월 18일 날 있었던 일을 내가 기록에 남깁니다. 막판에 안철수 국민의당이죠. 안철수 국민의당의 대표님한테 이제 당대당 차원에서 서로 이제 토론도 하고 또 이제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국민 경선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자주 안 듣던 이야기인데 정인태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국민 경선. 그랬는데 어제 총재님께서 국민 경선을 언급을 하시면서 안철수 대표한테 정중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지났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으로부터 이제 어떤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네. 아메리카 대조선, 거기에, 아메리카 대조선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박인수 선생님.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신데, 이분이 그 공부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거든요.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특히 이제 역사. 근데 그분이 역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제 그 강의가 뭐냐니까 사주와 양자 물리학과, 사주와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물론 전공은 역사지. 전공은 역사인데 그 외에 이제 역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는 뭐 모든 뭐 철학, 문학, 뭐 모든 것이 또 역사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스승 중에 한 분이 그 강상훈 박사님이라고 있다고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강상훈 박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 강상훈 박사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박인수 선생님은 강상훈 박사님만 또 스승님만 둔 게 아니고 그 외에 또 스승님이 많아요. 그분 스승님이 한 5, 6분인가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강상훈 박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 박인수 선생님의 강의가 굉장히 그 가치가 있어요. 영양가가 있어요. 굉장히 그 영양가가 있습니다. 이거 영양가 있다는 말을 말을 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좀 배울 점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나이는 내하고 동갑인데 워낙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강의를 한참 하다가 한 1년 정도 안 보이더라고. 안 보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튜브 하면은 그 아메리카 대조선 해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그 자료를 올리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엄청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진짜 뭐 살았나, 코로나가 유행되니까 코로나에 어떻게 뭐 돌아가셨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카고에 계시는 조성길 박사님도 지금 현재 연락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분이 연락이 없어가지고 진짜 궁금하더라고. 안부가 진짜 궁금했어요. 네, 그분이. 그런데 어제 이제 어제 유튜버가 떴더라고. 그래서 뭐 엄청 반갑더라고. 엄청 반가웠어요. 이 유튜브 떠가지고, 아이고, 이게 또 뭐야, 이거. 아이고, 이 사람들 뭐 쓰레기를 아무데나 이렇게 놔두고. 쓰레기통을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놔두면 되나? 시원한 사람들은 시원한 사람들. 어이구, 어이구. 그래서 매우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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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제 그 강의를 이제 참 너무너무 반갑고, 그와 같은 가운데 이제 그분 강의를 또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강의를 들으면은 굉장히 어떤 그 영감이 많이 들어와요. 영감이. 특히 이제 그분이 언급하시는 것이 천자를 언급하고 황제를 언급해요. 황제. 그리고 황제의 상징이 이제 봉황이고, 임자라고도 말을 해요. 그거 이제, 그런 분이 1882년, 그때 임원년인데, 경호, 1880년이, 경호년이, 경진년이지. 1880년이 경진년이에요. 경진 신사, 그 다음에
이모지. 그러니까 임원년 1882년 이후로 그 황제가 없어졌다가 1948년에 이제 다시 나왔다가 지금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분이 굉장히 박식하시고 또 나름대로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거,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여튼 이분이 지금 가만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계속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어떤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났다, 나가지고 어딘가가 활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뭐 내가 말이 두서가 없어서 미안한데, 여하튼 그런데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이 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따름이더라고. 아이고. 하여튼 뭐 여하튼 그분이 응애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는데 한번 뭐 어떻게 하든지 구독을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제 책도 쓰시고 작년이지, 그러니까 작년 경자년에 큰 기대를 가졌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그때 뭐라 그러나 좀 기운이 빠졌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누워 계셨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타났지. 하여튼 그런데 다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 반갑대요. 진짜 반갑더라고.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는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역사에 도통을 하셨고, 역사 외에 뭐 양자물리학 사주도 이야기하니까 대단하잖아요. 학문에 강상원 박사님은 진짜 대단합니다. 박학다식 하신 분이에요. 강상원 박사님은 그분도 역사학자지. 그런데 불교 학자들을 수리 까는데 대단해요. 웬간한 불교학자들을 전부 다 때릴까요? 그냥 강상원 박사.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만 박학다식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박학다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메리카 대조선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의 아메리카에 이제 우리 원조상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신라였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승만하고 박정희가 청와대에서 들어간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와, 그 말은 진짜 보통 사람은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야기를 잘 하셨단 말이에요. 청와대는 천신하강 단자이기 때문에 천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때서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다 움직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허경영 총재님께서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 뜻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분 말씀은 진짜 깊이가 있고 폭이 넓고 학문의 양이 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데 이제 도가 통한 사람이고, 나는 종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 분야에서 통달하게 되면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을 내가 언젠가는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엄청 반갑더라고. 내하고 참 갑장인데 그 사람도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 한 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참 진짜 궁금했는데 짠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다시 나타나니까 어제 그렇게 내가 8월 18일 날 그래 반가웠어요. 어제는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 출마한다고 이렇게 알렸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쭉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출마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공약 있죠.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준다는 거, 매월 150만 원 평생 동안 이제 국민 배당금 준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막판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당인이라 하자, 이것을 정식적으로 이제 제안하시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극찬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JTBC에서는 또 뭐 그런 거, JTBC가 여기 그 또 허경영 총재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막판에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내보내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뭐냐니까,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2016년도에 안철수의 그 관상을 이야기해 줬다고. 염소상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 극찬한 게 아니지. 그런 것을 내보내면서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오늘도 JTBC에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좀 내려보내는데, 뭐 이번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당선이 안 되면은 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또 신인이시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그 JTBC에서 내보낼 때 좀 걸러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내보냄으로써 좀 일반인들에게 황당스럽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정보도를 하는 척 하면서도 좀 이렇게 안 좋게 내보내는 점, 요거는 JTBC에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뭐 허경영 총재님은 당선되십니다. 다 당선돼 있다고 봐야 돼요. 안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티가 라우나, 가수 라우나라고 있어요. 라우나 선생님 있어요. 태서형 불른 라우나. 내가 남진하고 라우나 선생님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남진 선생님의 노래를 많이 따라했어요. 많이 이제 좀 많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들고서는 라우나 선생님의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 그리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요즘 많이 그 부르는 것은 라우나 선생님의 그 노래를 더 많이 불러요. 젊었을 때는 남진을 불렀는데, 근데 그 라우나 노래가 이제 그 노래가 여러 개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는 테스 형도 한번 따라 부르기도 하고, 최근에 그 남진 노래 따라 부를 만한 건 없지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라우나 선생님은 노래를 따라 부를 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라우나 선생님 하는 말이 있어요. 스타가 되려면은 자기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더라고. 안티가 있어야 스타가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 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스타가 된다 이 말이야. 이 말 하려고 그랬다고. 그 라우나를 좋아하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스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티가 있어야 스타가 된다더라고. 그 비슷한 이야기가 하셨다고. 근데 어제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신인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이래가지고 안티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지.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안 그래? 대한민국은 5년짜리 대통령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5년짜리 대통령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자들 홍준표라든지 윤석열이 또 누구냐,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이런 사람들은 지금 5년짜리 대통령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전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세계 황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성편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인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신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벌써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깊은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어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대통령 출마 선언을 남한 산성에서 하셨을 때에 뭐 보통 사람들은 뭐 그냥 흔히 지나가 버리죠. 뭐 또 나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 윤신혜의 열애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처음엔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스쳐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전하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그대 그림자에 사여 이한 세월. 내 전에도 이 말을 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전하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에 향한 그리움, 그대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별처럼 찬란한 꿈처럼 영롱한 진주가 되리라. 딴 게 아니고 처음에 감기 갔다가 올 때는 말이에요, 뭔가 뭐 코감기라든지 목감기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코감기 같은 거. 처음에 올 때는 뭐 누구나 한 번쯤 감기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뭐가 따끔거리잖아요. 이상하다, 감기 기운이 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한 이틀이나 3일 동안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콧물이 나오잖아요. 계속 콧물이 나오죠. 콧물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코가 나와요. 코가 막 엄청 나오더라고. 그거는 뭐 다 경험이 없어서 알 거 아닙니까? 코가 또 많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이제 열도 나고 그렇게 하죠. 감기의 그 종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열도 나고 뭐. 그래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낫는데, 맨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만은 시간이 딱 지나면은 콧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코가 계속 나오고 막 휴지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계속 콧물을 풀어야 되니까. 그렇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나고 사람이 이제 막 홍역 같은 거를 치르잖아요. 감기. 그렇듯이 처음에는 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남한산성에서 나타나가지고 퍼포먼스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 안철수 국민의당 그 대표님하고 국민 경선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는 걸 모른다야지. 그러나 그 경선을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을 안티하는 그런 방송이 나와도 좋다고. 좀 그러나 꾸준히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상승을 해요. 인기가 쭉쭉 올라간다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대통령이 되시죠. 대통령이 되시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데, 영화 보러 가더라도 말이에요, 옆에서 그 영화 줄거리를 미리 싹 다 이야기해주고 그거 듣고 가면은 재미가 없어서 못 봐요. 저 주인공이 언제 죽느냐 뭐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영화관에 가면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런 이제 결과는 대통령이 되시는데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오히려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하고 참 국민 경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씨 뿌리를 작년 4월달에 씨를 전부 다 뿌렸고, 그래서 맹간한 사람은 이제 국가혁명당에서 이제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5천만 원 준다는 거는 맹간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맹간한 사람은 아는데
좀 허황하다 이제 이거지. 허황하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국내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 진짜 되기만 하면 진짜 좋겠는데 되겠나? 이제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그 내 식사하면서 보니까 부산일보를 참 오래간만에 봤는데 보니까 그 무연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요즘 혼자 살다가 그냥 독거사라 그러나 그냥 그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연고 처리자라 해가지고 이제 시에서 화장을 처리하는데 실제는 무연고가 아니고 70%는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면은 그 자기 아버지나 자기 뭐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안 찾아가는 거라. 왜? 찾아가봐야 돈이 없으니까. 그 자기가 그 죽은 사람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들 딸하고 일가 친척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다가 이제 그 뭐야 그 영세민이니까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인가 이렇게 받고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판에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쓸쓸하게 혼자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나면은 그 무용고 처리자가 아니고 일가 친척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도 장례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버린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뭐 빈소도 차리지 못하고 장례식도 차리지 못하고 그냥 화장해버려요. 화장해가지고 한 5년간 이렇게 그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가 5년 동안에 아무도 안 찾아오면은 그냥 그 한꺼번에 어디 한 것에 묻어버린다더라고요. 매장하는 데가 있다. 시에서 이제 처리한다더라고. 그래서 1년에 그 무용고 처리된 그 유골을 찾아오시는 분이 한두 사람 있다더라고. 그 정도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1억 원을 이제 줘야 이제 살잖아요.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그리고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렵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를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나왔다. 이제 이래 되는데, 이제 아직 일반 사람들은 언론에서 계속 비춰줘야 돼. 정확한 걸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둘째는 본인이 또 잘못이 있어요. 본인이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좀 정성스럽게 최소한 1시간 이상 이렇게 한 10시간, 20시간 정도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단 5분도 안 들어요. 1분도 안 들어요. 그냥 그 자기가 생각하는, 막인이 생각하는 허경영이 하면은 그냥 좀 이상한 사람, 황당무계한 공약만 하는 사람, 요렇게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요. 오늘 그 내가 퇴근하면서 그 버스 정류소에 이제 이래 있는데, 내하고 좀 잘 아시는 분이 거기 있어요. 그 이웃에 그 이사님이신데, 그분이 1950년생이더라고. 어제 다시 물으니까 경인생이지. 그러니까 1950년 6.25 사변 날 때 태어나신 분인데, 그러니까 내보다 이제 6살 많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72살이고 나는 66세고 그분이 내보다 6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 경험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내보다 훨씬 이제 많이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가만 보니까 오늘 무슨 이야기하는 끝에 뭐 하느냐 그랬어.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글 쓴데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 이낙연 그 씨를 엄청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좋게 안 보냐니까, 그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가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는 거기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진짜 굉장히 그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법무부 장관이 고분 진짜 참 그 언론이 그냥 추윤 갈등으로 몰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추미애를 언론이 때리고 키워주기는 윤석열이를 키워주고, 그래서 추미애가 윤석열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다 그런 말까지 나왔다고. 그리고 언론도 이거 진짜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언론 기자 쓰레기들 말이야. 언론에 종사된 사람들
5,200명의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이 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언론계에 그 유전 무죄 한 그런 고액 변호사들 판사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거 진짜 찾아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우리나라 여성 빼먹은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 언론이 말이야 그렇게 시절이 막 그 추미애를 갈아붙여 나쁜 사람으로 막 몰아붙였다고. 그리고 그 우익 방송이지. 그러니까 그게가 이봉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는 우파 그런 방송인데 엄청 추미애를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당시에 민주당 당 대표가 이낙연이라고. 그러면 이낙연이가 당 대표 같으면은 추미애를 도와줘야 되잖아. 안 그래? 민주당의 당 대표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하고 같은 당이잖아. 그럼 당연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진짜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하고 오히려 추미애하고 윤석열이의 두 사람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는 방관자처럼 이렇게 내려앉았다고. 그리고 이낙연이가 어떤 사람이 이낙연이의 최측근이 그 사람이 이낙연 때문에 징역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고 있다고. 당의 권리당원이 이렇게 많으면은 권리당원이 하는 역할이 커요. 근데 그것을 이제 권리당원이 회비를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자기 돈으로 내준 그런 일을 했다고. 이낙연이 그 밑에서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징역도 살고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옵티머스 사건에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자기가 자살을 했거든요. 그럼 옵티머스 사건하고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하고 그 관계가 있어요. 거기가 열린 공감 TV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아직 바빠서 그걸 보지는 못했고 대충은 내가 짐작은 하고 있지.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저 추미애 TV라고 있어요. 추미애 TV에 대해서 내가 댓글을 하나 달아서 잘 안 달는데 달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추미애 전 장관이 이낙연이한테 섭섭한 내용을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섭섭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당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 처신을 하고 어제 김용민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용민 의원하고 어제 이낙연이하고 둘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토의를 했다더라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굉장히 토의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스럽게 생각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속에 천불이 난다 이 말이지.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적어서 내가 이제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님이신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이낙연 씨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갑니다. 내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거든. 달고 나니까 이제 그 옆에 아까 1950년생 이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성은 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이사님께서 뭐합니까 하고 내 댓글 다는 걸 옆에서 보더라고. 그걸 쭉 봤어. 그래 내가 숨길 필요도 없고 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서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 못하고 그냥 내가 이 사람 가만 보니까 내가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런 이야기는 했지. 그래가지고 이낙연이의 측근이 옵티머스 사건 때문에 자살했고 이것을 아느냐 이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그래 자세한 거 보시려면 열린 공감 TV를 보세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니까 이거 무슨 하도 가짜 뉴스가 많고 유튜브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유튜브를 잘 안 보는가 봐. 안 보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어떤 것이 진짜 뉴스인지 진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진짜 영양가 있고 참 진짜 옳은 방송을 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추천을 했다고 이런 분한테 바로 허경영 총재는 강의 들어보세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열린 공감 TV를 보세요 이러니까 아예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 윤석열 처가 어떤 사람인지, 윤석열 장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허경영 총재는 유튜브 강의를 1분도 안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모르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있죠, 대한민국에. 더 그런 분들은 또 유권자인데, 여하튼 지금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복더위고 엄청나게 더웠죠. 그런데 아무래도 입추 지나고 이제 처서가 다가오니까 시원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저녁으로 선풍기도 안 틀어요. 선풍기 틀으면은 차가워서 안 돼요. 그렇게 바뀌듯이 이것이 이제 좀 서늘한 기운이 좀 있으면은 겨울 되면은 3도 엄동설한이 되잖아요. 소서대서가 소한 대안으로 바뀌잖아요. 싹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냥 가고 있다고. 하늘을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2018년도 그때 6월 달에 그 지자체 선거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가 그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났지.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에 그때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미국도 현직 대통령, 북한에서도 현직에서 이제 제일 이제 뭐 제일 높은 사람 아니야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끼리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만나는 것은 유사일의 처음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언론에서 그 떠들어대느냐고 뉴스거리가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아마 4월달, 5월달, 6월달부터 계속 그랬거든. 그러니까 4월달에도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처음 만났고, 그리고 그 뒤에 한 2달 뒤에 2달이 안 됐지. 그래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언론에서 한 달 이상 이렇게 약 2달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춰졌거든. 그러니까 그 바람을 타가지고 그 당시에 지자체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그전 99% 됐을 거야. 99%.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기 부산의 오거돈이라든지 오거돈 시장이 지금 그 항소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오거돈이도 그 당시 그래 당선이 됐잖아요. 부산에는 민주당이 당선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부산 이게는 항상 그 한나라당, 옛날로 말하면 한나라당,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미통당 지금은 이제 국민의 힘이지. 여기가 깔려 있는 데 아니야. 저 쉽게 말해서 호남 지방에는 민주당이 김대중 선생님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그 뿌리가 깊은 데잖아. 그런데도 워낙 그 당시에 이게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니까 그 여기 부산에서도 오거돈이 당선되고 2018년도에 그때 박원순이도 3선인가 되고 뭐 지자체 선거할 때 거의 대부분이 다 민주당이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허경영 총재님의 바람이 붙는 것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된다고. 이 우주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중요한 때거든. 그러니까 그때 불은 바람이 선풍기 바람 하나 정도 되면 이번에는 태풍이라고. 초특급 태풍이 분다고. 그거보다 훨씬 더한 태풍이 불어야 된다고. 우주의 기운이 그만큼 열려준다 이 말이에요. 막강한 그런 힘이 와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뭐 51대 49 이래 돼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그 5,200명 1차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낼 수 있느냐고. 안 돼요. 최소한 80%까지 나와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돼서 될 건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죠. 뭐 안철수하고 국민 경선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미국에 이제 변수가 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에 이제 그
내가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사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확실하게 이제 말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내가 확실히 이렇다 이런 말은 못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제 딥스테이트의 세력에 이제 돈줄을 끊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말도 있고 하여튼 이런 말 저런 말이 있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쯤 되면 트럼프가 언제 복귀하는가는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때 복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이제 8월 달은 좀 힘들 거다 그러는데 곧 이제 복귀가 되겠죠. 복귀가 됐고 복귀되는 거 하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TV 토론하고 그 날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가서는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이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건 확고부동한 사실이다. 아유. 아유.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총재님께서 참 모든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들이 언급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을 해요. 왜냐면은 내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야. 내 인생이 그렇다는 것은 희한하게 그런 길을 내가 살아온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산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나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가장 성공적인 삶이 되느냐, 가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 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 서성을 잘 만나야 돼요. 서성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서성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내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서성을 만났다고. 첫째는 내하고 같은 나이는 동갑이에요. 같은 친구지만은 서성으로도 생각해요. 서성이자 또 연인이라 그러나? 엄청 좋아했으니까. 좋아했다고. 사모하고, 존경하고, 그랬다고. 친구지만 보고 싶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래서 해바라기 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은 그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전에도 내가 이 노래 부르고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반복이 됩니다.
그래,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독서를 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사람은 독서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거. 그 외에도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 그 친구를 통해서 음악의 세계에도 내가 눈을 뜨게 되고, 문학의 세계도 눈을 뜨게 되고, 또 철학, 종교의 이렇게 이제 쪽으로 내 신경이 그쪽으로 실렸다고. 내 친구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계통에 하다 보니까 김명석 교수님을 이렇게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현본 목사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분은 기독교의 화신입니다. 매일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 그분은 목사님으로서는 전혀 흠이 없는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목사님.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 그 목사님을 나는 돕고 싶었고, 그 목사님의 그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했고, 그 괴로움은 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정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아무리 어려운 세상도 천국으로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모든 범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이 될 때, 20살 넘으면 자연히 성인이라는 그 성인이 아니고 진인 밑 단계가 성인이잖아. 그 성인, 철인, 현인, 철인, 도인, 우의 성인, 그 성인 말이야. 성자. 모든 사람이 성자가 되면은 이 세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되면은 또 그게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렵잖아요. 한 사람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게 뭐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들 많이 있지. 그 스님들 보고 말이야 예수 믿도록 하는 게가 그리 쉽느냐고. 그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있는 세계 인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내가 세운 목표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왜 그런 목표를 세웠느냐 그러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은 없다. 이거 아마 바울이 그게 아마 빌립보서인가 있어요. 오래되니까 몇 장 몇 절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는 일은 없다. 이것이 고형범 목사님의 그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 귀절이에요. 한경진 목사께서 제일 좋아하는 귀절은 늘 기뻐하고 범사에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한경진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 성경 귀절이에요.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또 매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비해서 고윤범 목사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을 불가능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거라고. 그래 나는 그 당시에 청소년이단 말이야. 이런 말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대만이나 이런 데 보면 조폭들이 세계에서 가장 겁없이 하는 사람이 청소년이야. 이런 사람들은 깜빵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그대로 막 나가서 그냥 막 조폭 생활을 하거든. 구체적인 말은 내가 좀 생략합니다. 안 좋기 때문에. 겁대가리 없이 막 설치는 거야, 그냥. 그게 청소년기 시절이라고. 겁이 없어요. 내가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 당시에는 내가 겁이 없었다고,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처럼 다 기독교인을 한다는 것이 왜 그게 불가능하냐 말이야. 가능하지. 가능해야 되고. 그 당시 그 내가 써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또 불가능하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 바탕이 유교 바탕에다가 불교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독교가 들어왔거든.
거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 유교권을 하고 이제 뭐 섞여가지고 말이야. 거기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하나 탄생되는 그런 시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엄청 갈등을 겪은 거지. 구체적인 것은 내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은 보름달은 아니고 보름달에 가까워지네. 7월 20날이 우리 할머니 제사인데 다음 주인데 그때는 이제 7월 20날이니까 보름 지나고 5일 되면 이제 우리 할머니 제사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월화수목금 월요일이 보름달이겠네. 그러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 토, 일, 월 한 3, 4일 지나면 보름달이 되겠네. 그러니까 보름달 되기 한 3, 4일 전이니까 오늘이 한 12일쯤 되겠네. 7월 12일 음력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달을 보니까 들었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거라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했지. 그 해결할 때는 고 현봉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도와줬다고요. 기도를 엄청 해주셨어요. 그 스승님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내를 도왔다고. 오늘 그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하네. 알잖아요. 내가 안 봐도 알잖아요. 그거 보라고.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따르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안 그래? 또 저 사람이 내를 엄청 싫어하는 것도 말을 안 해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있듯이 저 사람이 내를 엄청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흠모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모르겠느냐고. 내가 그렇게 그만큼 그분을 존경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야, 김성기라는 사람이 그만큼 좋아하는데 똥차에 받친 것처럼 항상 고난에 차 있고 말이야, 막 이래 있으니까 얼마나 이분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겠느냐고. 내가 고통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예수와 같은 그런 성자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독교는 간단해. 구원받은 사람은 천당, 안 그러면 천당 아니면 지옥이라고. 나는 그걸 믿었으니까. 윤회라고 하는 사상은 없어요, 기독교에. 예수과 노가 이거예요. 예수 하면 노, 구원자. 실제 그렇다고, 실제. 이 말 하면은 뭐 불신자 지옥, 불신자 지옥이고 신자는 천당이다. 뭐 그렇게 쓰다리고 다니면 아주 싫어하지. 막 기독교를 오히려 망친다 하지만은 실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 안 그래? 그게 아니다 같으면 일요일에 말라고 교회를 나가느냐고. 전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전도는 그냥 불신자 지옥 하는 그런 말을 써가지고 다니면은 아니 퍼떨어지니까 하지 마라 이 뜻이지. 실제 그 말은 안 해도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단 말이야,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뭐 자기가 불교를 믿든지 뭐 이슬람교 회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그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두가 다 기독교회나 시켜가지고 천당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어려서 내가 이제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 그때 이제 내가 고통을 막 참 진짜 막 고난에 찌든 그런 얼굴이었다고 그냥. 18세, 19세 때는 늘 이렇게 고뇌에 찬 그런 얼굴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조금 이 이야기는 좀 세밀하게 해주네. 그러니까 그 고용 목사님께서 내를 볼 때 얼마나 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겠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팍 깨친 거라고. 기독교를 탈출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뭐 천주교인이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봐야 발톱에 때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내가 내 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지. 그리고 내가 아주 가까운 내 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허경영 총재를 만나기 전에, 허경영 총재는 유튜브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내 아들이 정인이니까 원래 36살이고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뭐 지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카이스트 나왔다는 것도 오늘 처음 이야기하네. 그 자기 아들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그래 할 때 허경영 총재는 만나기 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기독교인이나 뭐 자기가 로마 교황이 됐든지 뭐 추기경이 됐든지 뭐 목사가 됐든지 신부가 됐든지 일반 신도 뭐 장로 집사 권사 이 모든 걸 다 끌어모아 봐봐야 사람을 좀 발톱에 떼다 낸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도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종교를 나는 그걸 벗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초국하게 됐다고. 초국하게 되니까 이게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불교 정신이요. 표현을 달리할 따름이지. 표현을. 그 마음의 상태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불교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표현해 놨다고. 반야신경에서 그 관자지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 일다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익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해놨다.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표현한 것이 없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기독교와 불교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통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종교 통일, 허경영 총재는 뭐 세계 통일 아주 어릴 때부터 목표로 세웠고, 나는 세계 종교 통일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는 허경영 총재님하고 비할 바는 안 되지. 그건 아니지. 내가 뭐 허경영 총재님한테 비하면 나는 그분의 진짜 발톱에 때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젊었을 때 품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종교 통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또 강정산이거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강정산에 대해서 그 신고문이라고 있어요. 강정산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신앙을 하느냐, 신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자하신 정산상제님이시여. 뭐 이렇게 믿는 그 단체가 있더라고. 아이고,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왔구나. 그 사람이 1871년에 내려온 강정산이구나. 이야, 여기구나. 이 싶어서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그 신앙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내역은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그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검찰개혁, 경찰개혁이 싹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말이야. 이 사회가 완전 맑아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것은 하늘에서 처리해 주니까 천망해해 소유불로 자주 이야기하잖아. 총재님께서. 하늘에 그 그물망은 엉성한 것 같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촘촘하고 세밀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는 반드시 받게 된단 말이야. 물 셀 틈 없이 자기가 지은 죄는 딱 받게 된다고. 그것은 하늘이 하니까 내가 개입할 바는 안 되지. 내 이렇게만 이야기해야지. 그것도 두리뭉실하게 검찰 구워 삶고 말이야. 검찰 구워 삶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뭐 이래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무슨 고발당할 사람은 없잖아. 내가 무슨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거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주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 강정산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강정산을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차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놀랬지. 놀랬다고.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해서 무슨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잖아요. 보석 감정사가랑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이건 보석 감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그 감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한평생 직업이 그것만 연구하니까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모른다고.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 이런 거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전문가는 안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라면 그 분야에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목숨 걸고 거기에다가 연구한 사람들, 그것을 쟁이라 그러더라고. 점쟁이 할 때 쟁이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쟁이라고 하는 것은 박사란 뜻이라. 박사. 그 분야에서 박사, 그 분야에서 도사를 쟁이란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그럼 내 같은 경우는 종교 전문가잖아. 최소한 전문가가 될 것 같으면 견성은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견성은 해야 돼.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형이고 여러 영여전이고 응작예시관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막 그 이야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하겠어요. 하여튼 최소한 견성은 해야 들을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견성을 해도 기독교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견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왜 허경영 간혹 가다 보면 엘리야 김인가 이런 사람은 보니까 그 허경영 총재님을 좀 알아보고 그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 지지하는 발언을 하더라고. 오늘도 정인태 교수님이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야. 한평생을 여기에다가 바친 사람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그 강의가 쉽게 말해서 우성제야단 말이야. 우성제야. 하나님께서 그 허경영 총재는 누구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재림예수다 말이야. 재림예수라고. 그렇게도 표현도 되고 용으로도 표현되고 봉황으로도 표현돼요. 봉황.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 부처님이시고. 그래,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신선이 되는 세상을 열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개감유력에는 그래 해놨다고. 신선이 되는 세상을 열어준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는 세상, 불국토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성제라고. 그러니까 귀에 탁 바로 들어오지. 귀에 쏙쏙 들어오지 그냥. 야, 이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게 되고,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그런 생활을 안 했다 이 말이야. 오늘도 그 만났던 그 이사님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에 대의를 하나 불교에 대의를 하나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허경영 하면은 아직도 긴가 민가 아직까지 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긴잠에서 깨어날 사람이란 말이야. 그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한교안이나 저 오세훈이나 저 원희룡이 또 뭐야 저 하태경이 뭐 유승민이 홍준표 또 윤석열이 최재형이 뭐 안철수 또 저기 뭐 대권 주자가 저 장기표도 있고 윤희숙도 있고 뭐 김진 안상수 또 여권으로 가면은 뭐 이재명이 추미애 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또 이낙연이나 뭐 박용진이 또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그 하늘에 별이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하늘에 별 허경영 총재님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정인태 교수 같은 분, 이 몇몇 분이 이제 좀 지성인들 중에서 알고 또 이제 따르는 사람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갈대 구멍으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있다. 뭐 이거지. 그러니까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좀 일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인이나 뭐 백공 명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 언급을 안 해서 좋대. 내가 말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야. 나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부동하단 말이야. 확고부동해. 내가 살아온 내에게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이고, 오늘 또 그 이야기인데 여하튼 이제 어떻게 흘러서 일단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일단 거기에는 들어가야 되겠지. 좀 있으면 이제 그 지지율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제 그 언젠가는 나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오니까 그것이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속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여튼 어제는 중요한 일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정식으로 정중히 이제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한번 가려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내일 모레 또 점점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임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임자, 그 박인수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임자가 있다. 이 세상에 임자가 벌로 치면 여왕벌이고 황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중국이라 그러네. 중국. 지금 있는 중국은 진화 중국이고 우리는 원 중국이단 말이에요.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황제가 있어야 중국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중국이단 말이에요. 황제가 있던 곳이라고. 그래서 원시반본 다시 황제가 등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일 이야기하다시피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황제로 등극을 이제 거의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아마 등극식은 5월 10일 날 이제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그 뭐라 그러나 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신다고 하니까 몇 월 달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이거는 내 가상입니다. 내 가상인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10월달이, 양력 10월달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뭐 모르죠. 8월달에 할지도 9월달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은 10월달에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여하튼 황제로 등극하십니다. 등극을 해야 중심점이 꽉 이제 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뭐 영국처럼 총리제로 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이제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지도자의 유형 중에서는 5가지가 있잖아요. 위양령이 있고, 지시형이 있고, 사무형이 있고, 솔선형이 있고, 이제 참여형이 있고, 그렇죠. 그 5개예요. 위양령, 사무형, 지시형, 솔선형, 참여형. 요런데 허경영 총재님은 위양령이라고 딱 맡겨놓고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 총리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씨가 좀 유력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또 뭐 정인태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그건 내 개인 생각이에요. 이재명 씨가 유력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씨 시켜놓으면 잘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차피 전 세계 이제 1년 안에 10만 불 시대가 열리게 되고 2달 안으로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다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긴가민가 전혀 모르고 있지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뭐라고 했노? 처음엔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전하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에 향한 그리움, 이렇게 했듯이 처음에는 어제 뭐 행주산성에서 이제 대통령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게 마음에 와 닿는단 말이야. 야, 진짜 돈 준다. 이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그 바람이 시간이 갈수록 아주 세차게 분다 이 말이에요.
2018년도 그 지방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불었던 그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선풍기 바람이면 이번에는 허리케인이 불어온다고. 그래서 전 국민들이 80% 이상, 그냥 내 기분 같아서는 99% 왔으면 좋겠는데. 김일성이보다 더하게 말이야. 100%다 됐으면 좋겠어. 하여튼 그렇게 초강력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끝에 취임식 날에 뭔가 정말 그 신인님으로서의 이제 큰 기적을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그 기세에 억눌려서 5,200명의 1차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사람들은 이제 가고 그 기세를 바로 해가지고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을 빨리 주고 그리고 빨리 이제 또 헌법 제정을 해가지고 새 헌법을 공포를 해야 돼요. 헌법 1조 1항에 국민배당 모든 국민들은 매월 150만원 최하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받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국가에서 의식주를 보장한다. 이것을 1조 1항에 딱 넣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황제 제도를 이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의회 이제 이것은 100명으로 이제 축소하되 50명은 뭐 황제 직권으로 50명은 하고 50명은 이제 투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세부적인 것은 총련님께서 다 생각을 해 놓았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여하튼 어마어마하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확신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뭐냐 살아오는 것이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은 동물과 다름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허경영 하면 이거 미친 게또 호황된 사람 또 나왔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것은 뭐냐 자기가 살아올 때 가치를 제대로 못 누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반말해서 미안한데 듣고 싶으면 듣고 말라 말아. 이상.